절대부등식 피자. 몇 쪽 피면 되냐면 (13쪽) 자,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자, 주어진 범위 내에서 변수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변수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우리가 수학 2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될 절대부등식에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두 번째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다. 자, 산술기하평균부터 먼저 공부를 해보면,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자, A와 B의 산술평균은 A와 B의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이 관계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이 관계를 우리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부등식이라고 불러. 이 산술평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균을 의미해. 평균. 그리고 기하평균은 곱하기 평균을 의미한다. 우리가 대수에서 배웠던 등비중앙. 이게 기하평균이야. 자, 증명 한번 해볼까? 증명. 자, 내가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빼볼게. 자,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B지. 자, A는 루트 A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고, B는 루트 B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럼 분자가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네? 자, 그럼 뺀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렇지? 따라서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 증명이 되지? 자, 등호 성립할 때를 조사해보면, 자,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면 뺐을 때 몇이 나오겠어? 0이 나오겠지. 자, 뺐을 때 0이 나오면 루트 A 빼기 루트 B의 값이 0이지. 그러면 A랑 B의 값이 같아지지.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은 A랑 B의 값이 같을 때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부등식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그 관계를 적용하는 두 대상의 값이 같을 때, 그때 등호 성립한다. 오케이? 항상 양수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 이 양수 조건이 있지 않으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부등식을 쓸 수 없다. 자, 봐봐. 만약에 A랑 B가 모두 양수가 아닐 때를 생각해 보면, 자,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이잖아. 그럼 A 곱하기 B가 음수가 되지. 자, 그럼 요 루트 AB에서 제곱근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는 거지. 얘는 실수가 아니라 뭐가 돼? 허수가 되지. 그럼 대수 비교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가 음수가 되니까 요 관계가 성립하지 않겠지. 근데 만약에 둘 다 음수면 A 곱하기 B는 양수가 되지만 2분의 A 플러스 B의 값이 음수가 되지. 그 음수가 양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모순이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양수일 때만 성립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부등식은 이미 두 양수 A, B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다. 오케이? 좀 정리를 해볼까? 지금 외워볼까? 외워야 된다.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 관측값의 개수랑 관계없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걸 우리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부등식이라고 불러. 그리고 당연히 양수 조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적용하는 두 대상의 값이 서로 같을 때. 오케이? 내가 방금 그 관측값의 개수랑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다섯 개일 때 다 성립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세 개일 때도 성립돼.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A, B, C의 산술 평균은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A, B, C의 기하 평균은 세제곱근 A, B, C.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세제곱근 A, B, C보다 크거나 같다. 4개일 때도 성립한다. 자, 내 양수 A, B, C, D의 산술 평균은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기하 평균은 4제곱근의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4제곱근 A, B, C, D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지? 근데 이거 자체가 대수 내용이라서 시험에는 안 나올 거야. 알겠지? 정리? 자, 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부등식에서 자, 만약에 두 양수 A, B의 곱이 일정하잖아. 두 양수 A, B의 곱이 일정하잖아.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변의 값이 뭐가 돼버려? 얘가 상수가 돼버리지. 그치? 얘가 상수가 돼버리지.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자,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부등식이 가장 많이 쓰이는 상황 중에 하나가 두 양수 A, B의 곱이 일정할 때 두 양수 A, B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곱이 일정하면 우변이 상수가 되면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최소가 될 때는 언제야? 등호가 성립할 때지. 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에서 등호 성립 조건이 적용하는 두 대상의 값이 같을 때지. 그래서 A랑 B의 값이 같을 때 A 플러스 B가 최소값 2루트 AB를 받는 거야. 알겠지? 자, 이번에 반대로 자, 합이 일정하면 자, 합이 일정하게 되면 요번에 요 좌변의 값이 상수가 돼버리지. 그럼 루트 AB의 최대값 구할 수 있지. 그럼 제곱해주면 A 곱하기 B의 최대값 구할 수 있지. 이게 되지? 그래서 합이 일정한 상황에서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도 주로 쓰인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상황. 오케이? 다시 정리.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와 B의 산술 평균은 A와 B의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부등식.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라고?
적용하는 두 대상의 값이 같을 때 A는 B. 자주 쓰이는 상황 두 가지. 첫 번째, 자, A와 B의 곱이 일정하면 우변이 상수, 양면에 2를 곱해주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곱이 일정한 상황에서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주로 쓰이고, 두 번째 상황, 자, 합이 일정하면, 자, 이번에는 좌변이 상수지. 양변 제곱해주면 A 곱하기 B의 최대값 구할 수 있지. 자, 합이 일정한 상황에서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주로 쓰인다. 그게 양수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등호 성립 조건은 그 적용하는 두 대상의 값이 같을 때. 주로 쓰이는 상황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거나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자, 수학에서 곱이 일정한 대표적인 관계 뭐가 있지? 역수 관계가 있지. 자,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를 뭐라 불러?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고 부르지. 이해되니? 자, 두 수의 곱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두 수가 서로 역수 관계에 있는 두 수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A분의 5. 자, 이 둘의 곱이 5로 일정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서로 역수 관계에 있는 두 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지. A분의 5가 A의 역수인 A분의 1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래서 곱이 일정하게 나온 거야. 이해돼? 곱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역수 관계에 있는 두 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자, A분의 2B, B분의 5A. 자, 이 둘의 곱이 10으로 일정하지. 10으로 일정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서로 역수 관계에 있는 두 수 A분의 B랑 B분의 A를 서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곱이 일정하게 나온 거지. 그래서 곱이 일정하려면 역수 관계에 놓이는 두 수를 포함해야 돼. 항상. 알겠지? 이해 안 되는 사람? 되지? 되면 돼? 자,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은 양수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었지. 얘는 제한 조건이었다. 얘는 실수 조건에서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야.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과 달리 얘는 제한 조건이었다. 실수 조건에서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자,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다. a분의 x랑 b분의 y 값이 같을 때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등호가 성립한다. a분의 x랑 b분의 y 값이 서로 같을 때. 자, 이거 증명 한번 해볼게.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ax 플러스 by의 제곱을 빼서 식을 잘 정리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ay 빼기 bx의 제곱으로. 뺀 결과 제곱이 나왔으니까 뺀 결과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성립하게 되고, 자, 등호가 성립할 때는, 자, 등호가 성립하면 이 둘의 값이 같은 거니까 뺐을 때 몇이 나와? 0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 값이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ay 빼기 bx의 값이 0이 나올 때. 즉 a 곱하기 y랑 bx의 값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하지. 요걸 잘 정리해주면 a분의 x랑 b분의 y 값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다. 오케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주로 쓰이냐면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식이 제곱 플러스 제곱에 관한 조건식인데 혹은 양수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고 실수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그때 주로 쓴다. 양수 조건이 있으면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을 쓸 확률이 높겠지. 그렇지 않을 때 코시를 많이 쓴다. 산술기하는 고등학교 내내 쓸 거거든. 고3까지. 얘는 고1 때만 쓰고 끝낼 거야 거의. 그리고 기하 시간에 잠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산술기하가 더 중요하다. 알았지? 졸리지 멈추지. 중간중간 끊기는데? 그러면서 산술 잘 듣고 있는 거 맞지? 곧 있으면 의식이 없어질 것 같은데? 여기 어려워. 여기 있는 문제는 쉬운 거야. 이 문제가 쉬운 것들이라고요? 여기 공부 여러 번 해야 돼. 일단 그 공식을 자세히 잘 외우고 그 공식들이 쓰이는 상황을 잘 숙지해놔. 그리고 나서 문제 적용을 하는 거야. 일단 5분 줄 테니까 잘 외우시겠지. 지금 당장 외워.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 외우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외우고 그 각각의 절대 부등식이 쓰이는 상황도 외우고. 자, 35번 볼래? 35번. 자, 일단 35번 문제 보면 양수 조건 주어져 있지? 산술기하 냄새가 좀 난다, 그지? 양수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 자, 3x 더하기 x분의 a의 최소값이 6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래. 자, 일단 요 두 수의 특징, 역수 관계에 있는 두 수를 서로 포함하고 있지. 곱이 일정하지, 이 두 수는. 맞아? 그리고 x가 양수니까 3x랑 x분의 a도 모두 양수지. 두 양수 3x, x분의 a에 대해서 그 둘의 곱이 일정하니까 합의 최소값을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지. 구해주면 자,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주면 3x 더하기 x분의 a의 최소값은 얼마 나온다? 왜 이래? 2루트 3a 나오지. 그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어? 6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3a가 9 나와야지. 그래서 상수 a 값이 얼마다? 3이다 여기. 네. 자, 그 다음에 37번 볼래? 37번. 자, 양수 AB. 양수 조건 주어졌으니까 일단 한 줄기와 의심해주고. 자, a제곱 빼기 6a 더하기 b분의 2a 더하기 a분의 8b의 값이 최소가 될 때의 a, b의 값과 그때의 최소값을 모두 구하래. 자, 잘 보면 일단 이 둘 봐봐. 곱이 일정한 관계지.
왜? 역수 관계에 있는 두 수 a분의 b랑 b분의 a를 서로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둘의 곱이 일정하지. 그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둘의 최소값 구할 수 있지. 맞아? 또 a제곱 빼기 6a는 우리가 최소값 쉽게 구할 수 있지. 이 차함수 이용해서. 자, b분의 2a 더하기 a분의 8b는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주면 2루트 16보다 크거나 같지. 8보다 크거나 같지. 또 a제곱 빼기 6a는 a-3의 제곱 빼기 9니까 최소값이 빼기 9지. 그럼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지. 얘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8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그 둘을 더한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 맞아? 그럼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최소값을 가질 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서 등호가 성립하고 a가 3일 때지. 최소값을 가지는 상황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서 등호가 성립하고 a의 값이 3일 때지. 자,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은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그 적용하는 두 대상의 값이 서로 같을 때라고 했지. 그러면 2 곱하기 a제곱이 8 곱하기 b제곱의 값이랑 같을 때 a제곱이 4b제곱일 때지. 근데 a 값이 얼마야? 3이잖아. 대입해주면 4 곱하기 b제곱이 9니까 b제곱이 4분의 9, 양수 b의 값이 2분의 3 나오지. 자, a가 3이고 b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빼기를 갖는다. 이렇게. 알겠어? 재밌나? 자, 그 다음 넘겨서 40번 봐봐. 40번. 자, x랑 y가 모두 양수 조건을 줬으니까 한줄기하 평균을 의심하는데 자, 문제에서 7x 더하기 6y의 값이 18일 때 자, 루트 7x 더하기 루트 6y의 최대값을 구하래.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거든. 두 가지 방법으로.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문제에서 지금 루트 7x 더하기 루트 6y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얼마야? 7x 플러스 6y 값이지. 자, 7x 플러스 6y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건식 이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지. 그래서 제곱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7x 더하기 6y 더하기 2 루트 7x 곱하기 6y지. 자, 근데 이 7x 더하기 6y 값이 18로 일정하네. 네? 자, 그러면 루트 7x 더하기 루트 6y가 최대값을 가질 때는 7x 곱하기 6y가 최대값을 가질 때지. 자, 근데 7x랑 6y는 둘 다 양수이면서 합이 일정하지. 18로. 그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하면 그 둘의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네. 봐봐.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부등식이지. 자, 이게 더 많이 쓰이는 꼴은 양면에 2를 곱한 꼴이야. 그래서 이 녀석으로 외워주는 게 더 쓸모가 많다. 의미는 맞진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양면 제곱해주면 7x 곱하기 6y의 최대값이 얼마? 81. 80을 넣어서 루트 씌워주면 답이네. 돼? 동의돼?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지금 문제에서 루트 7x 더하기 루트 6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7x 플러스 6y 값을 줬지. 그럼 마치 뭘 준 거야? 루트 7x의 제곱 더하기 루트 6y의 제곱의 값을 준 거지.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을 준 거지. 그래서 코시를 떠올리는 거야. 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세워볼까? 자, 루트 7x의 제곱 더하기 루트 6y의 제곱. 루트 7x 더하기 루트 6y의 제곱. 여기다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만들어주면 되지. 자, 그러면 얘는 2고 얘는 18이지. 그러면 루트 7x 더하기 루트 6y의 제곱이 36보다 작거나 같지. 그러면 마이너스 6 이상 6이야. 최대값이 얼마다? 6이다. 네?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자연스럽긴 해. 네? 어, 43번 풀어볼래? 자, 시작. 한선아. 어려운가? 필요 어려워? 이때만 저번 시간 한거 아니에요? 한 거야. 복습. 한 번 더. 좀 어려워했을 것 같아가지고. 양수 조건 좋네. 산술기한 느낌.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산술기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지. 자, 이거 전개시켜주면 2xy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xy분의 2. 자, 그러면 2xy 더하기 xy분의 2 더하기 5지. 자, 문제에서 이 값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지. 자, 일단 얘네 상수니까 최소가 되는 순간에 영향을 안 주지. 이 값의 최소값 구해주면 되겠네. 자, x랑 y가 양수니까 x 곱하기 y도 양수지. 따라서 2xy랑 y분의 2도 양수지. 두 양수 2xy, xy분의 2 그리고 이 둘은 고비일정하지. 역수관계에 있는 두 수를 포함하고 있잖아. xy랑 xy분의 1. 양수 조건의 고비일정한 두 녀석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산술기하 부등식 쓰면 되겠지. 그럼 그때 최소값이 얼마 나오냐면 4 나오지. 그럼 전체 최소값이 얼마 나온다? 9 나오지. 최소값이 9다. 자, 최소값을 가질 때의 x, y 값을 한번 구해보면, 자, 최소값을 가질 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지.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고? 적용하는 두 대상의 값이 서로 같을 때. 즉, x, y의 제곱이 1일 때. 즉, x 곱하기 y가 얼마일 때? 1일 때. 이게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x, y의 조건. 되지? 네, 좀 많이 풀어줄게. 자, 46번 볼까? 자,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 자,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니까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겠지.
그러면 9-3a가 0보다 작고 그럼 a가 3보다 크다 나오지. 자, 문제에서 a 더하기 a-3분의 4의 최소값과 그때의 a 값을 구하래. 양수 조건, 합의 최소값. 뭐 쓰고 싶어? 산술기하. 네. 자,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합의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는 곱이 일정한 관계로 만들어야지. 자, 곱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얘가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 a 빼기 3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a 빼기 3을 만들어줘. 3을 빼서. 3을 뺐으니까 당연히 3을 더해줘야겠지. 자, 그럼 이 둘은 양수이면서 곱이 일정하지. 그럼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그 최소값 구해보면 4 나오지. 전체 최소값 얼마 나온다? 7 나온다. 그래서 일단 최소값은 7. 자, 그때 A값 구하라고 했지. 최소값을 가질 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지. 언제 등호 성립한다고? 적용하는 두 대상의 값이 서로 같을 때. 즉 A-3의 제곱의 값이 4일 때. 그럼 A-3이 풀마 2일 때. 그럼 A가 1 또는 5일 때지. A가 몇보다 커야 돼? 3보다 커야지. 그래서 그때의 A 값은 5다. 알겠지? 되게 논리가 단순해. 자, 그 다음에 49번 볼까? 자, 새 양수 ABC에 대해서 산술기한 느낌 오지? 자,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이런 생각인 거야. 양수 조건 좋고 합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요 값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합의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는 곱이 일정한 관계로 만들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곱이 일정한 관계에 있는 두 수끼리 묶는다. A분의 B랑 곱이 일정한 관계에 있는 수는 B분의 A지. 자, A분의 C랑 곱이 일정한 관계에 있는 수는 C분의 A. B분의 C랑 곱이 일정한 관계에 있는 수는 C분의 B지. 이렇게.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산술기하 다 적용시켜주면, 자, 얘 2 이상, 얘도 2 이상, 얘도 2 이상이지. 전체 몇 이상? 6 이상. 그러니까 이제 자, 등호 성립 조건 볼까? 자, 얘가 최소값 6을 가질 때는 요 각각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서 모두 등호가 성립할 때지. 자,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B랑 B분의 A가 같을 때니까 A는 B일 때지. 그럼 이때는 등호 성립 조건이 A는 C일 때, 이때는 등호 성립 조건이 B는 C일 때. 그럼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A는 B는 C일 때, A, B, C의 값이 모두 같을 때 최소값 6을 갖는 거지. 오케이? 쉬었다 하겠다.